네, 모험가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도전과 모험의 여정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은 전 세일즈포스에서 CRM을 담당하셨던 제나님을 모시고 모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나님. 오늘 입니다. 저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나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세일즈포스에서는 한 5년 정도 있었고, 그전엔 세일즈포스의 고객으로 스타트업에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에 나와서 독립해서 CRM 컨설팅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아기 걸음마 사업가기도 하고, 제 자신을 막 소셜에 드러내기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음. 요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밴쿠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제나님은 한국에서 제나님만큼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은 제가 못 음, 찾았을 수도 있지만 일단 CRM이라는 분야 자체도 드물기도 하고 세일즈에 음,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제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대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글로벌 기업과 뭐 국내 기업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그냥 여쭤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그럼 CRM이라는 것이 사실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음,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쉽게 설명드릴 때 소개팅이랑 좀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알게 되고, 관계를 맺고, 뭐 사귀고, 결혼하고 이런 것도 관계의 진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기업이 자기를 잘 모르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제품을 더 알아보고, 구매를 하고, 재구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계를 다루는 게 CR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넓은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CS를 뭐 한다거나, 뭐 이거 별로예요 하고 CS를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세일즈를 한다거나, 다 CRM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케팅이랑 영업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CRM 솔루션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방법론적인 CRM이면은, 음, 이런 방법론을 한 기업이 되게 다수의 고객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CRM 솔루션 회사들이고, 뭐, 국내에는 릴레이시나 리케치 같은 회사가 있고, 해외에는 제가 일했던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가 있어요. 네. 음, 근데 어떻게 그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는 정말로 큰 회사잖아요. 사실 아, 세계에서 네.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시게 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커리어를 일단은 계획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항상 그냥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첫 커리어를 사실 화해라는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광고 세일즈를 했었는데,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어, 담당자가 두 명인데 광고주가 5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광고주랑 관계가 얼마나 진척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광고주는 대화를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별로 현재까지는 관심이 많지 않은 광고주들한테는 사실은 자동으로 메일 같은 걸 좀 보내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CRM이란 키워드를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세일즈포스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회사에서 되게 운이 좋게도 예,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음, 생각해보면 주니어로서 되게 하기 어려운 경험이었는데 팀장님이 굉장히 열려 계신 분이어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고 그러면서 CRM의 세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그러면서 화해라는 플랫폼 그 화장품 리뷰 모아져 있는 플랫폼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제 광고주는 다 화장품 브랜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광고 죄송해요. 네네. 네, 말씀. 제가 죄송해요. 좀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그런 아니,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해에 있는 리뷰들은 다 진짜고 그건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뭐 체험단이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뭐 설문회라던가 이런 상품들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화해에 돈을 내고 거기에 있는 유저분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고 그걸 판매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키엘이나 진짜 아주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알짜 내용.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 주요 음, 제품을 맡으셔서 하셨고, 그 음, 고객사가
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관리를 했어야 됐네요. 되게 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B2C 브랜드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CRM이라고 하면 그 객단가가 조금 낮은 그런 뭔가 일반 소비자를 생각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럴 어떻게 수 있- 보면 보통 우리가 다루는 CRM이라고 하는 거는 B2B 고객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네, 맞습니다. 경험들을 회사에서 쌓을 수가 있었군요. 역시 스타트업은 작은 그런 조직이기는 하지만 권한이 네. 되게 빠르게 주어지는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스타트업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한 게 저한테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막 갓 대학 졸업해서 사실 커다란 기업에 가면은 기본부터 배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A부터 Z까지 광고주 모집하는 것부터 직접 미팅부터 클로징까지 다 해볼 수 있었고,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음, 이거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을 텐데 주니어에게 이 일을 맡기는 팀장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 대단하신 그걸 또 분이세요. 해내신 네. 재나님 너무 아, 훌륭하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그냥 제가 뭐 그런,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니어 때 그런 거를 해볼 생각을 하는지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셨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원래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내 거 하기 무서우니까 일단 스타트업에서 시작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 거 하는 것처럼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장 내 앞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이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니까, 세일즈포스 같은 CRM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그런 막 인상적인 막 사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의 뭔가 환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도 그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뭔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직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그런 문화라기보다 그냥 공통의 목표 아니면 팀의 목표를 이제 원원원으로 제시를 하고 그걸 달성하는 데까지의 도움을 준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것을 내가 사실 체화시켜서 내 목표와 온라인시켜서 내 성공이 뭐 회사의 성공과 연결되는 거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제나님은 사업에 그 애초부터 뭔가 있으셨군요. 그게 되게 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음,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느냐, 아니냐가 되게 업무 퀄리티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음, 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이런 기업 문화들 이런 거 다 너무 좋은데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그걸 실현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쵸.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화해라는 기업은 정말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니까 너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고안해봐. 라는 그런 자율성을 되게 보장하는 문화였고 거기서 일하는 게 정말 행운이었죠. 네. 음, 그럼 사업을 왜 하고 싶으셨어요? 사실 이건 미리 드린 질문지에 없던 내용이긴 한데 갑자기 네. 궁금해져서. 어, 일단 이것도 그냥 하나의 경험에서 계속 저는 조약돌 하나씩 줍듯이 파생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저 학교 다닐 때 기업과학회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주변 친구들이 다 창업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친구들이기도 했고, 선배분들 중에서 좀 잘 된 케이스들도 많았고 해서 그냥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냥 그 기업가의 이미지, 기업가의 정신 자체가 저는 현대사회에 굉장히 영웅 같아 보여서 멋있었습니다. 지금도 멋있어요, 사실은. 네. 아, 거기에 끌리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가 되고 또 창업을 하고 일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5년간 맞아요. CRM이라는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그 세일즈포스를 도입하는 그 경험이 도움이 되어서 아니면 그게 약간 도약의 계기가 되어서 세일즈포스로 가게 되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음, 세일즈포스를 도입하면서 사실은 제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검토부터 뭐 대표님 설득부터 그 구축까지 다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세일즈포스 영업 담당자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봤어요, 제가. 왜냐면 밀착 파트너가 돼서 사실은 같이 일한 거죠. 근데 너무 체계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해에서 사실은 좀, 저 혼자 되는 대로 막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을 배우려면은 저런 그 영업 조직이 체계적인 대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영업 담당자님한테 먼저 여쭤봤어요. 혹시 음, 혹시 자리가 있냐? 라고 했는데 정말 마침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보고 그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제 음.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제가 먼저 물어봐서 된 거기는 해요. 혹시 야, 자리가 너무 있나?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자리가 있다고 해도 같이 일을 했고 호흡을 맞춘 그 세일즈포스 내부 직원의 아, 뭐 레퍼런스 체크가 이미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좋은 경험으로 남았으니까 또 같이 또 일할 수 있게 됐고 되게 역시 그냥 사람이 뭔가를 대충 하면 뭔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어, 네, 뭐 미래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일이니까 열심히 했고 재밌게 했고 그렇다 보니까 다음 또 기회가 생기고 뭐 그렇게 된 맞아요. 거였군요. 맞아요. 음. 5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그 커리어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사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뭔가 계기 같은 것, 아니면 전환점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어, 전환점이라고 단어를 주셔서 커리어의 결이 좀 바뀐 계기가 뭐냐라고 제가 맘대로 음, 해석을 해보면은 제가 초반 2년 정도는 영업 쪽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나가서 미팅을 하는 영업은 아니고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좀 큰 IT 기업들에는 있는 조직인데 보통은 전화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상으로 설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웃바운드 메일 엄청 보내고 막 콜드콜하고 막 그런 역할을 하다가 제가 좀 더 기술적인 지식을 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솔루션 엔지니어라는 그런 엔지니어죠, 이름이. 네, 기술 직군에 좀 도전을 하게 돼요. 그것도 사실은 그 헤드분한테 제가 먼저 가서 좀 여쭤봤어요. 저는 이런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제가 뭘 공부하면은 저를 받아주시겠냐라고 여쭤봤더니 되게 너무 감사하게도 상세하게 되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자격증 공부와 뭐 이런 발표 스킬과 뭐 이런 거를 따지면은 이런 걸 쌓으면은 면접 기회를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롤에 지원을 해서 다행히 그 전환이 되었고 그다음부터 제 업무의 결 자체가 비즈니스 사이드뿐만 아니라 좀 더 테크니컬 사이드도 같이 다루는 걸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럼 그냥 영업을 많이 아니면 그 전환을 높이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일이 있고 그 기술 엔지니어 쪽으로 만약에 좀 더 전문성이 생기면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을 좀 다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어, 세일즈포스 같은 솔루션은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 퍼시픽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모레가 세일즈포스를 쓰는 방식이랑 삼성전자가 세일즈포스를 쓰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다루는 고객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을 설득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세일즈포스를 적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를 그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거를 저는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나 하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영업이랑 짝꿍이 돼갖고 영업의 파트너처럼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좀 음. 드리는 설명들은 기술적인 설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래서 그럼 영업의 주로 일부라고도 할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설득의 무기를 더 갖춰야 어, 되는데 이게 맞아요. 전문가가 와서 설득도 해주고 뭔가 맞아요. 컨설팅도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전환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그게,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처음에 그 생 영업직 거기서 음. 했던 일에서 조금 더 연차가 차고 실력이 쌓이면 이제 대면 영업과 뭔가 그런 아, 쪽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면 맞아요. 영업 넘어가기 전에도 당연히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의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대면 영업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아예 갈래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사이드 세일즈를 하시던 분들은 대면 영업으로 거의 다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음, 제가 그래도 일본이랑 한국 조직 통틀어서 한 4천 명 됐는데 제가 그 되게 첫 케이스였어요. 그런 기술 영업직으로 간 게.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음. 뿌듯했던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배우셨던 게 어떻게 보면 음, 적어주신 것이 그 영업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네. CRM이라는 거를 보통 도입을 할 때 그 세일즈 하기 위한 제품이 있고 그걸 되게 체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라고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영업 네.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거고 어떻게 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뭔가
하나의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딜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인터넷 광고 보다가 3천만 원짜리 딜을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관심을 갖고 뭐 자료를 다운받는다거나 하고 우리랑 전화 상담하고 미팅하고 견적받고 계약하고 이런 일련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단계를 통틀어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파이프라인 안에 어느 정도 볼륨의 고객이 어떤 단계까지, 어떤 진척도까지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CRM 솔루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음. 네.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고 하는 건 그 이미 어느 정도 증명된 그 파이프라인 혹은 그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음, 나름의 우리 회사에 좀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사스 툴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을 아, 하는데, 진짜. 그럼에도 그 툴을 도입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와중에 그런 퍼널들을 전환 시켜 나가는 그 핵심 포인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호님 왜 이렇게 잘하시죠? CRM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모든 사스가 자기만의 그 핵심 철학을 솔루션에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포스의 영업 CRM 같은 경우에는 말한 것처럼 파이프라인 관리의 대략적인 그런 방법론들을 이미 녹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드라고 하는 잠재 고객이랑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영업 기회랑 따로 관리를 해서 영업 기회에서는 단계가 뭐 아까 말한 뭐 4단계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든지 그런 기본 틀들은 솔루션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모레랑 삼성전자랑 각자 영업하는 방식도 다르고 영업하는 대상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해서 어느 단계에서 전환이 되는지 이거를 먼저 구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전환이 되냐? 이 질문은 비즈니스마다 다르다라는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항상 느꼈던 거는, 어, 모든 액션들이 아까 그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이 액션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메일을 보내도, 그냥, 미팅 즐거웠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미팅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다음 미팅은 다음 주 목요일에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라는 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고객의 확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통용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네요. 이게 저도 그냥 제가 뭐 직접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몸빵으로 때우면서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긴 하는데 그걸 챙기진 못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어, 근데 여하튼 그게 숫자로 어떤 드러낼 수 있게끔 전환이 되려고 한다면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그걸 네. 설정을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CRM 보면은 각 단계별로 넥스트 액션이라는 그런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음, 내가 다음으로는 이 고객이랑 언제 약속을 잡았는지, 다음 액션은 뭐 예를 들어 뭐 데모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견적을 주는 건지, 음, 어쨌든 모든 활동을 할 때 다음 액션을 설정하도록 음, 세일즈 교육에서도 받았었고, 음. 그리고 또 세일즈포스 솔루션 내에서도 배웠었습니다. 네, 음. 꿀팁인 다음 것 같아요. 액션을 정하려면 그럼 제품에 대한 그 시장 파악 그리고 좀 꽤 많은 세일즈 경험들이 있어야 긴 하겠네요. 만약에 완전 처음 제품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들을 계속 쌓고 안 되면 바꾸고 막 그런 식의 과정들도 계속 같이 해야 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바뀌면서 영업 단계도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서 원래는 직접 판매만 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면은 파트너한테 대신 판매를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채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적용을 해야죠. 네. 그럼 도입을 만약에 고려하는 고객이 있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봐주세요? 그 컨설팅 영역에 좀 있다고 치면. 제가 하는 컨설팅이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컨설팅이요? 일반적으로 CRM을 도입을 하려고 할 때 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아니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직접 판매가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뭔가 파트너 영업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솔루션 제공사에서는 그 정도 깊이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건 비즈니스의 전략적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음, 대신 비슷한, 유사한, 다른 같은 산업에,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더라. 예를 들어서 파트너 비중을 점점 줄이고 직접 영업의 비중을 늘리더라. D2C가 트렌드더라. 음, 정도의 얘기는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D2C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CRM이 필요하다로 이렇게 보통 귀결 짓는 거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이 이런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이랑 같이 짝꿍처럼 손잡고 파트너로 셀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서 그런 전략을 짜드리죠. 네. 전략을 짜드리고 만약 실행이 필요하면 그쪽 회사에서 실행도 어느 정도 대행을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네요. 컨설팅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네. 음, 그렇습니다. 음. 그럼 지금 이제 프리랜서 혹은 이제 사업을 뭔가 또 CRM으로 네. 시작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제나님한테 만약에 가면, 네. 이런 지금 단계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세일즈가 필요하고, 이런 CRM 대시보드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것부터 말씀을 나누는 게 첫 미팅에서 이루어지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를 보통 클라이언트로 하고, 저도 스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컨설팅이랑, 그리고 툴 만들어 드리는 거, 이후에 그 툴에 들어갈 컨텐츠들도 같이 기획해 드리고, 실행하는 것까지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음, 아는 거래요. 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커다란 회사가 클라이언트였을 때는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조언을 하거나 그냥 규정이 되어 음,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사실 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음, 조금 소규모, 만약에 작은 규모, 뭐 솔로프레니어 같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그분들한테는 되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네.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비즈니스의 임팩트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기회 같은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이 오만 걸 다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것까지 하시나요? 어떤 것까지?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단은 쓰는 솔루션 자체가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사스를 이것저것 조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킹할 때는 되는 시간을 쓰고, 뭐, 이메일 자동화를 할 때는 키트라는 솔루션을 쓰고, 막 이러는데, 그 솔루션들이 대응을 잘 안 하면, 제가 막 채팅으로 막 분노해갖고, 시간대가 똑같으니까, 저는 캐나다에 있으니까. 왜 이걸 답변 안 하냐? 지금 코리아 마켓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막 이러면 오.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요새는 한답니다. 네. 와, 그러면 그 대응하는 CS 직원분이 되게 놀라겠어요. 이 뭔가 뭔가 컴플레인 같은 강력한 컴플레인, 한국 시장 그리고 기록이 남을 흥미롭죠. 텐데 네. 내 매니저한테 이게 올라가려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흥미로우시겠죠.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툴을 다룰 줄 아는 것 자체로는 그게 큰 임팩트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툴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조합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시고 그 툴이 저희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외산 그 해외 툴을 쓰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컴플레인 거는 게 사실 되게 귀찮거든요. 저는 GPT에 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대도 안 맞고 남겨놓으면 내일 답장 오고 막 맞아요. 그렇던데 어쨌든 바로 컴플레인도 걸어주신다. 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럼 그런 컴플레인은 좀, 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네. 그렇게까지, 저는 일단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결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게 제가 프리랜서로 독립하고 나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음, 일단은 회사는 자기의 그 영역이 있고, 영역 내에서만 결과를 내면 되는데, 네. 지금은 똑같네요. 고객이랑 약속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위해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음.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다른 영역으로 또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 자신의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아직 저는 알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음, 나중에 그 부분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다 뭔가 외주를 당연히 해야겠죠. 제가 이게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화를 하려면. 그래서 저는 딱 그 전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이 멀어요. 음.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네, 이제 계속 가면 시작은. 되죠. 시간 너무 많고 사실 AI가 언제 뭐 우리를 아, 대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근데, 이런 네. 도전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이런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경험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뭔가 만들어서 일을 만들고 문제를 정의하고 뭐 그걸 정의한 걸 내가 실행하는 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초기 사업이 어렵고 저는 너무 많이 깨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제나님께 어떤 분들이 오면 제일 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은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뭔가 소셜이나 블로그나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발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잠재 고객과 실제로 클로징하는 고객으로 연결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이 뭐 중국어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인스타나 유튜브를 되게 활발하게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컨설팅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거든요. 개발자분들 교육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어느 정도 블로그 컨텐츠는 쌓았는데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지 모른다거나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어,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피드백이 그냥 옆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 고민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되게 외롭잖아요. 모든 음, 의사결정을 혼자 해야 되고 하다못해 음, 상세 페이지에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 검정색으로 할까도 혼자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에 되게 든든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제품 파는 게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요즘 말이 사실 모든 사람이 매체를 가질 수 있다 보니까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 군데서 듣는 느낌을 받거든요. 누구는 음, 세일즈 필요 없다. 제품이 짱이다. 뭐 아, 제품 기반의 그로스가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세일즈가 중요해. 세일즈가 1번이고 두 번째는 경험을 쌓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세일즈가 많이 빠져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우리 음, 걸 사달라. 내 거 아.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맞아요. 내 거는 못하지만 남의 거는 고객사 거는 우리가 잘해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너무 공감가는 음, 게, 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제 음. 서비스에 되게 얘기할 때는 되게 슬프거든요. 근데 고객사 음, 대행에서 뭔가 메일을 쓰거나 그런 세일즈 문구를 쓸 때는 진짜 너무 잘 나와요. 왜냐면은 정말 그 고객분들 만나보면은 자기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은 엄청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나는 이거 정말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본다. 음, 근데 그 마음을 전달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시원하게 전달해 드리죠. 맞아요. 음. 저도 어려워요. 그리고 맞아요. 언제나 내게 진짜 저도 좋다. 어려워요.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네. 언제나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네, 맞아요. 남한테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또 전문으로 해오신 분에게 맡긴다라고 하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냥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나님한테 맡기면. 그럼 처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부터 하세요? 뭔가 리드를 아까 전에 모으고 뭔가 기회를 음, 만들고 막 그런 파이프라인을 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일 먼저는 어떤 것부터 먼저 하세요? 뭐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어,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현황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음, 어디서 가장 많이 그 고객이 유입이 되고 있고 무슨 내용으로 유입을 시키고 그 모아놓은 고객 정보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모아놓은 고객 정보의 퀄리티도 진짜 기업마다 다르거든요. 퀄리티라 하면은 막 5년 전 정보를 음, 놓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 현황 체크를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가고 싶은 지점에 대해서 KPI 설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단계적으로 뭔가 쪼개서 관리를 한 게 아니라 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은 1대1 상담까지만 가면은 클로징이 거의 된대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1대1 상담이 가장 중요한 KPI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1대1 상담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뭔가 활동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계획을 짜죠. 근데 그 계획 중에서 물론 CRM은 되게 일부거든요. 왜냐면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건 콘텐츠 마케팅이고 뭐 광고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 그림에서 CRM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고, 네. 좀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음, 네. 진짜 비즈니스 플랜을 아예 같이 짜게 되게 되네요. 그 그럴 수밖에 없어요. CRM이라는 게 그냥 핵심이네요. 대시보드가. 맞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제 클라이언트의 고객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를 든 중국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수강생분들이 뭐 3, 40대 정도 되시고 예를 들어서 네, 좀 어느 정도 그, 그 연세가 많지는 않지만 좀 어쨌든 경력이 있고 약간 연차가 많이 차 네, 있고 그런 느낌인가요?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인데 그런 개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랑 아니면은 클라이언트가 10대인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랑 완전 또 다르잖아요. 얘기하는 채널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전략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네, 딱 세 어, 가지를 물어보는데 음. 뭐를 어떻게 누구한테 판매하세요?를 물어봐요. 그걸 음. 모르고 있는 대표님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초반이니까 특히. 맞아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런 티키타카를 하면서 정리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진짜 바운더리가 엄청 넓네요. 되게 비즈니스 파트너이면서 뭔가 약간 어시스턴트 같기도 하고 되게 전략 음. 쪽의 영역도 약간 터치를 해줘야 되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더 만약에 사업화가 된다면 이 부분들을 위임할 수 있는 것들도 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여기 적어주셨던 것들 중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 리드를 이제 확보를 했고 이미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리드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음. 뭔가 그 리드에 대한 거에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일단 리드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나 너네 제품 사볼 거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우리를 팔로우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제공하는 무료 자료를 다운받은 사람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리드라고 하고 이 리드한테 해야 되는 거는 이분들의 그 관심도를 높여서 본격적으로 우리 제품을 검토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리드가 좋은 리드냐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리드냐를 구분하는 방법을 어, 리드 스코어링이라고 해요. 이 리드의 말 그대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근데 보통 두 가지 축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하나는, 이것도 소개팅 예시 또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 상대방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매력 있는지가 있잖아요. 내가 원래 생각하던 이상형이랑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그 매력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한테 대시하는지, 이런 적극도가 있는데, 리드도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첫 번째 매력도는 우리의 ICP랑 얼마나 일치하냐. 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클라이언트의 프로필이랑 얼마나 일치하냐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 적극도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우리에게 메일을 했거나 웹페이지를 클릭했거나 뭐 자료를 다운받았거나 그런 액션을 얼마나 보였느냐.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둘 다 높으면 완전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리드 단계에서 또 미팅하자고 막 직접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코어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이 되게 달라져요. 음. 음. 그럼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고객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것 또한 스코어링 하면서
반대로 이제 뭔가 피드백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고객이 ICP인지, 아이디얼한 맞아요. 그 고객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이거는 세일즈포스에서 상담했던 사례인데, 큰 기업들은 ICP들이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ICP도 아니죠. 그냥 고객의 유형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게 당연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음, 그 거래를 했던 음, 그런 내역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하기가 되게 쉬운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누가 ICP인 거조차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누가 아직까지 나한테 그 가장 좋은 곡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인게이지먼트만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나한테 음, 적극적인 분, 우리한테 관심 음, 보이는 분들에게 다 일단은 말씀을 나눠보자. 그러면 음, ICP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우리 걸 좋아하지라고 생각을 처음 못하고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다가 누가 사주면 이제 시장이 있구나 고객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이 개념을 안 갖고 시작한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 없이 네. 없이 시작을 했어서. 근데 이걸 알고 하면 진짜 좋겠네요. 이게 알고 어쨌든 하면은 여러모로 좋은 게 일단은 음, 그 제품을 판매할 때 그 세일즈 멘트의 결도 달라지고 그리고 리드를 저희가 아까 설명한 방식으로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먼저 찾아오는 리드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아웃바운드로 저희가 먼저 다가갈 수도 있거든요. 뭐 링크드인이나 메일이나 콜드콜이나 그럴 때 ICP를 알면은 저희가 누구를 타겟해야 되는지 명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레퍼런스라던가 이런 세일즈 무기들도 훨씬 더 뾰족해지고 메시지도 뾰족해지죠. 성공도가 음, 높아지죠. 음, 그래서 저는 초기 기업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음. 잘은 모르지만. 네.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ICP가 없는 사람들은 이 CRM을 좀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잘 알고 음, 있으면 오히려 더 뭔가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음,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음. 부분에서는 또 미리 더 학습하고 오면 좋은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저는 그래서 컨텐츠 먼저 하신 분들이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비용 없이 자기의 그 컨텐츠에 반응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음,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상담을 하면은 누군지 너무 잘 아세요. ICP가 누군지. 네. 그리고 네. 그중에서도 본인들이 뭔가 제품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뭔가 어 영어 콘텐츠를 하는데 강의를 낸다고 했을 때 이 강의 자체도 ICP를 타겟해서 기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콘텐츠 먼저 하는 게 되게 좋지 음, 않나. 그래서 저도 요새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음, 하고 있고 그런 결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체득이 되려면 뭐 또 다른 개념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여하튼 반응이 좋은 뭐 쉽게 표현하면 좋아요와 댓글과 공유가 많이 달리는 그런 콘텐츠가 아, 뭔지는 좀 더 자연스럽게 알게 그쵸. 되니까 네. 너무 이거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ICP가 만약에 있다. 그렇다면 그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그 뭔가 지표를 정할 것 같거든요. 아까 스코어링을 음, 한다고 했을 때 적극도가 뭔지를 정의하는 것도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누른 네. 사람은 트래킹할 수는 없고 뭐 메일을 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좋은 건가? 사실 그거를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통 어떻게 좀 네.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 이거는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음, 일단은 저는 지표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리소스가 많은 대기업이면 하나하나 이렇게 지표 까보면서 각 단계별로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이 행동만 하면은 구매 전환이 확 높아지는데 라는 행동이 있어요. 아까 말한 뭐 1대1 상담이라던가 그러면은 그 1대1 상담을 기점으로 또 그 역으로 인게이지먼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대1 상담이라는 버튼을 클릭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네, 그 상담을 셀링하는 메일을 오픈한 사람은 몇 명이 되는가 하는 방식으로 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음. 하나의 네,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 제품을, 그러니까 제 강의를 왜 사주시는지에 대해서 감만 음,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숫자로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 음, 나름의 뭔가 상관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식 같은 걸 GPT랑 같이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커뮤니티 가입하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왜냐면은 음, 시연님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커뮤니티 일원이라서 네. 그 하실 때 온보딩을 해주시잖아요. 음, 그때 계기를 한번 저는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직접 더 알 수 있으니까. 음, 그죠? 네. 맞아요.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떤 인게이지를 나랑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쵸. 이 개념을 갖고 있기만 해도 제 네. 비즈니스도 꽤 조금 더 뭔가 명확하게 만들 수 네.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세일즈포스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세일즈포스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촘촘하게 측정이 가능하면은 편하죠. 이 사람이 뭐 메일을 몇 번 열었을 때 음, 뭐 예를 들어 전환이 된다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음, 네. 네, 저희가 당장 그 솔루션 꽤 비싸거든요. 그거를 도입할 수 음, 있는 리소스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 일단 트래킹할 수 있는 것부터는 모아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메일 같은 거는 되게 트래킹이 잘 되잖아요. 오픈이랑 클릭이랑. 네, 그것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이게 좀 인내심을 갖고 봐야겠어요. 사실 몇 번, 이 사람 되게 많이 열어봤네? 라는 분들이 이메일로 보이는데, 감사하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저는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측정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넥스트 액션인 것 같아요. 많이 열어봤네? 하면은 많이 열어봤을 때 메일을 한 번 저희가 더 보내게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리드 스코어링을 하는 게 멋진 점수표 만족스러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넥스트 액션을 하려고 스코어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이내로 꼭 전화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자. 그러려면은 나에게 하루 뒤에 전화하는 그런 일정을 자동 생성하자.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편해요. 저도 자동화도 하고 하는데도,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그냥 이어서 제 거는 못 하겠어. 남의 거는 많이 설정을 해드리거든요. 이걸 제나님한테 요청을 나중에 꼭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음,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쵸. 열심히 그러니까 서로 한자처럼 좀,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비즈니스에는 이렇게 적용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하고 약간 거울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좀 알겠다? 그런 생각도 요즘 진짜 많이 맞아요. 하고, 서로한테 약간 위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뭔가 결정 대신 내려주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 비서 드라마가 유행이잖아요. 그 음, 유행인 그 비서 드라마가 있는데, 모든 걸 다 해주더라고요. 아, 저도,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래도 음, 챗GPT 있는 시절에 사업 시작해서 참 다행이라고는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진짜 대화 많이 하거든요, 그 친구랑. 내가 음, 놓치고 있는 것 좀 말해봐. 이러면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잘 잡아주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막 맞아요, 맞아요. 엄청 전문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대화할 상대가 있어서 좀 감사하다, GPT야.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 정보 잘 넣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물어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대충 물어봐도 어차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읽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음, 대화를 통해서 생각이 창발이 되잖아요. 사람도 음, 그렇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떠올라 하는 것처럼 GPT도 그래요. 네. 음. 그러면 이제 GPT 얘기가 나와서 이제 AI 얘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예. 같은데, 이제 CRM 또한, 뭐 CRM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산업에는 이제 AI가 필수로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쪽에는 어떻게 좀 변화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좀 사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거대한 질문이라서 제가 좀 고민이 필요한데, 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아까 저희가, 제 생각, 맞다. 생각을 맞아. 저도 한번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AI가 일반인들,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 제일 도움이 크게 되는 부분은, 어, 특정 전문 영역을 학습하는데 시간을 확 줄여준다는 데 좀 있어요. 저는 사실 CRM 음, 전혀 모르지만, CRM 전문가인 것처럼 나한테 답변해줘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개념을 알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그냥 그렇다 네. 보니까, 네. 보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CRM 비전문가도 한 옛날에는 전혀 못했다면 지금은 한 50점, 40점까지는 내 거를 좀 셋업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음,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라기보다 제나님은 AI를 어떻게 뭔가 쓰고 계시고 뭐 음. CRM에는 어떻게 뭐 도입을 하면 좋을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사용하는 범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요새 리드 마그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리드 잠재 고객을 획득하는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거의 다 AI로 만들어요. 근데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야 되고 자료화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거를 뭔가 되게 매력적인 이북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ROI 칼큘레이터라던가 뭐 체크리스트라던가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클로드가 요새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콘텐츠적인 측면들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메일을 쓸 때도 저는 드래프트를 제가 먼저 쓰고 클로드랑 같이 첨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써야 되는 세일즈 메일들이 저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얘 없었으면 이렇게 업무 못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 CRM 측면에서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애가 대답하는 것들이 달라진다고. 근데 CRM은 가장 매출에 직결된 마케팅이랑 영업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 위에서 AI가 돌아가면은 가장 매출에 직결된 답변들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에 계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객이 누구야? 그 고객에게 히스토리, 그 고객이랑 우리랑 얘기했던 히스토리 요약하고 내가 해야 되는 넥스트 액션을 알려줘. 아, 그리고 이 이메일을 써줘. 뭐 이런 형태의 업무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포스 주가가 사실은 최근에 폭등을 한 이유가 이런 유스 음, 케이스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AI 에이전트가 나오고 하면서 예,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좋은 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기업들이 AI의 수혜를 많이 보겠구나라는 그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음, 재밌어요.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사용 사례 같은 것도 지금 솔직히 시장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써! 라기보다는 사용자들한테 에이전트란 형태로 다 풀어주고, 어, 한번 창의적으로 써봐. 라고 하고 그 사용 사례를 수집해서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제품의 개발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흥미로워요. 그 되게, 어떻게 될까? 그러네요. 네. 진짜 계속 데이터가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정말로 맞아요. 유리하겠네요. 음. 맞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오늘 딱 마침 봤던 Y 컴비네이터에서 요즘에 뭐 에이전트 하기 제일 좋은 뭐 시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모든 기업에서 제일 귀한 그런 역량으로 뭐 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래요. 근데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가 레이블링 되어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그 기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음,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네. 그걸 지금은 큰 기업들은 사실 이미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네. 태핑을 할 수 있는 그냥 SMB, 작은 그런 솔로프레니어 같은 분들한테는 이런 개념들이 아직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나님 같은 맞아요. 전문가분들은 그거를 많이 접목시키고, 뭔가 적용을 시키고 약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전 툴이 진짜 그냥 그러니까 방금 제나님께서도 그냥 이런 뭔가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GPT든 클로드한테 이걸 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보통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게 제일 그냥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전문가, 특정 분야 도메인이 전문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AI를 가장 잘 쓰는 게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생성형 AI에 대해서 되게 알려드렸거든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일도 그쪽으로 하셨고. 근데 그 알려드리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떤 아파트 무슨 매물을 구매할 때 어떤 대출 조건이 가장 유리한지 은행한테 어떤 은행을 추천해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나는 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런 식으로 각각 도메인 전문가들이 AI를 가장 잘 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CRM을 다루는 그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은 진짜로 매출이랑 바로 직결되는 그런 영역들을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네, 주가가 오를 맞아요. 수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되게 기대돼요. 어떤 형태로 AI가 발전될까? 그건 사실은 세일즈포스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르니까. 근데 하나 제가 좀 확신하고 있는 거는 지금부터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툴이 스프레드시트가 됐든 아니면 CRM 솔루션이 됐든 이런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데이터를 본인이 지금부터 쌓아놔야지 그 나중에 AI의 그 성숙도가 더 올라왔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쓸수록 이득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이라기보다 만약에 하나의 그 방향성을 안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이제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매출로 전환을 시키는지에 대한 그 개념들을 계속 뭔가 쌓아 나가는 것만 하면 음, 어떤 AI를 만든 기업이 그걸 또 슈루룩 해주는 뭐 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 줄 것 같기도 하고. 네. 야, 그렇군요. 진짜, 근데 진짜, 사업 잘 하면 좋겠다. 제 사업. 저도요. 잘 되고 싶다. 근데 잘 될 수밖에 없는 시장에 계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음, 네. 저도 시장은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음, 학회 음, 친구, 사업하는 친구들 저한테, 와, 너는 회사를 나와서도 그 회사 관련 일을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되게 재밌고 유망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AI라는 키워드랑 맞물려갖고 더 유망해져서 나는 이거는 어떤 형태든 내가 이 시장 안에 있는 거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라고 제가 답변을 했었거든요. 음. 네. 굉장히 기업가다운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사실 다른 분들, 제 주변에도 그냥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뭔가 일과 삶을 많이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 잘하는 것이 어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결 짓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일도 하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여튼 음, 기업을 뭐 만들고 싶으신 분은 좀 다른 시야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뭐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제가 있는 현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해서 아까 음, 시아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회사든 바뀌든 최선을 다하는 게 그래도 지날 때 남는 게 가장 많지 않을까. 음, 오, 제가 아는 ENFP 중에 제일 성취 지향형인 ENFP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획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은 에이전시, 컨설팅도 아니고 에이전시인 것 같아요. 네, 에이전시 형태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요것의 볼륨을 키우려면은 제가 많이 시스템화하고 위임화해야겠죠? 네,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네, 사업체를 하나 알차게 운영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음,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사람들에게 요가를 전파하고 싶어요. 이건 제 자아 실현에 가깝습니다. 요가 참 좋거든요. 음,
네. 저 아는 그 개발자님도 네. 돈 번 걸로 음악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은 바라는 순환인 것 같아요. 저는 밴쿠버에 요가 리트릿 차려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 다 초대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 진짜. 넥스트 스텝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아, 다음 네. KPI, 뭐, 지금은 에이전시 형태로 되게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쌓아 나가신다고 하면, 나중에 위임의 형태가 되었을 때, 뭐 어떤 회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그리고 어떤 뭔가 인원과 함께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에, 만약 직원을 뽑는다, 위임을 한다라고 하면. 음, 저는 일단은 직원 그 팀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든 생각이 뭐냐면 5명 이하로 꾸린다. 무조건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매출 키우고 싶으면은 그건 나의 사업이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이 든 계기는 주변에 그 창업한 친구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한 40명 정도가 넘어가면 무조건 불화가 생겨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음, 당연히 모이다 보면 이해가 다양해지고 의견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CEO의 역할이 그때부터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사업을 운영하지만 그 구성원들을 잘 데리고 가는 것이 CEO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는 것 같고, 본인이 그 실무를 하는 시간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ENFP니까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막 갈등을 조율하고 그 모든 그 사람들 끌고 가면서 해결하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랑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맞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음, 저는 팀 멤버는 무조건 5명 이하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만 한다. 그리고 언제 멤버를 모집하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혼자서 하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다음 멤버를 모집하자. 지금은 일단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말씀드렸듯 제가 모든 제 커리어의 모든 결정을 완벽히 계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되게 넓은 영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지점이 뭔가를 찾으면은 그걸로 특화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지금까지는 감만 있고 솔직히 검증될 만큼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 답변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음. 그렇죠. 이제 앞으로 ICP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고, 음, 그걸 또 찾고 있는 비슷한 단계의 고객들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맞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좋을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나 있으면 여하튼 특정 부분들이 좀 특화가 될 것 같고, 저도 딱 네. 그런 딱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음, 에이전시라는 일을 한 지가 에이전시 자체는 몇 년 됐지만 그 자동화 뭐 AI를 붙여서 하는 그것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진짜 음, 너무 다 달라서 이제 저도 음, 어떤 분야를 특화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목표는 제가 좀 짧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나는 모든 고객이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좀 저한테 지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많지 않아도 되니까 음, 만나는 지금 고객들은 음, 만족시키자가 음. 현재 제 목표라면 목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못하신 말이나 뭐 추가로 하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CRM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생소한데 알고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저는 소신 발언하자면 진짜 누구한테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라면은.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좀 고단가의 제품들, 고관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CRM이라는 방법론 자체가 되게 유용할 거예요. 그거는 소신 발언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음, 네. 너무 공감하고요. 진짜 되시어서 저희 제품도 아니면 저도 많이 도움을 요청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이 잘 성장해가지고 또 다음에 그 다음 후속에 대한 소식들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